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선의로 포장된 가면을 쓰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충격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박영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잔혹한 악마 50억의 도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명수는 1차에 이어서 2차에서도 더 강력한 저짝 판사를 내세워서 구속영장 기각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과연 대한민국에 도도히 흐르는 정의의 물결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남파도처럼 국민들의 눈길은 윤재남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은 대한민국 최대 법조 카르텔입니다. 김명수,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이들에게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오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김명수 법원 행정처가 또다시 박영수에 대한 영장 전담 판사를 윤재남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유창훈, 이민수 그리고 윤재남 총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민수 판사를 제외하면 유창훈과 윤재남은 초강성 저짝 동네 판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재남 판사는 반윤 정서가 가장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영장 전담 판사로 임명된 이후에 그 판결 기록을 볼 때 그의 편파성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 하얏트 호텔에서 조폭 난동 사주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지역의 조폭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2. 채용 강요와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3. 억대 뒷돈을 받았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4.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현직 경찰 경무관에게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5. 민주당 동봉투 사건의 주범 강래구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6. 이재명 재판에서 위정교사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7.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민주당 소속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윤재남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들의 몇몇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 사건이거나 민노총, 한국노총 등 반윤석열 세력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윤재남 판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국정사업, 노동개혁, 이권 카르텔, 권력형 부패 혁파 등과 관련된 범죄들에게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재남은 전북 남원 출신입니다. 김명수 사단의 골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영수는 민주당 박지원과 막역한 사이에 전남 신안 출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수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능력을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요건 검찰이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보다 더 위험한 윤재남 판사가 이번에 판결을 맡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치적 타락과 이권 카르텔 등으로 국민들이 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하고 걱정해야 할 만큼 암울한 사법 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줄다리기는 정의의 한판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영수와 그의 딸은 가족 공동체 범죄입니다. 박영수 자신이 특검 때 만들어낸 경제 공동체보다 훨씬 중대하고 끈끈한 가족 범죄입니다. 박영수 가족들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수뢰나 뇌물의 액수는 수백억 대에 달하고 있고 이는 무기징역감입니다. 박영수는 휴대전화는 물증의 보고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폰은 수사의 핵심 도구가 되었고 2011년 3,300여 건에서 2021년에는 무려 5만 8천여 건으로 휴대폰 수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박영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망치로 박살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강이나 바다에 버리는 대신에 망치로 직접 박살낸 것을 보게 되면 박영수가 그 당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이것은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수는 민간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가 하면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3억을 받았고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받는가 하면 총 50억 이상이 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비리와 타락이 박영수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한 법조인 뿌린 만큼 엄벌하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검찰의 명성을 더럽힌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죽하면 망치로 휴대폰을 부수어 버렸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김명수 법원에서는 이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수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녹취록에서 언급된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의 친분 관계로 인해서 박영수를 봐줄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좌파들의 세계관에 기반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민주당의 세계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할 자유,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관이 뼛속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좌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좌파 진영의 반발이 심해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확실히 번영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좌파들의 아우성, 좌파들의 반대는 국가 정상화의 진정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윤재남 판사는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성남 파도처럼 국민들의 분노는 김명수 사법부를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일본의 미리님 그리고 익명을 원하는 한 분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